원도. 자, 그럼 이어서 용산 집무실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어제 보니까 집무실에서 뭐 하더라고요. 예, 회의도 네, 하고 예, 이제 5층 집무실에서 네, 회의도 하고 거기서 결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의원님이 이 취임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네, 가셨잖아요. 예, 박홍근 그렇죠. 원내대표가 네, 갔는데 현장에 네, 어떠셨습니까? 예. 10일 날부터 대통령이 쓰시니까 어제 이제 하루 시작했죠. 전날 제대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지 네. 또 안보 공백은 없는지 아, 해서 방문을 역시 했었습니다. 현장에 찾아가는 네, 김병주 의원. 현장에 가봐야 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TF를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이전 문제 검토 TF 아, 팀과 그다음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님 모시고 같이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국방부 건물 음. 현재 그 대통령 쓰는 그 건물은 차단돼서 못 들어갔어요. 못 예, 들어갔어요? 예. 취임 전인데요? 취임 전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네. 뭐가 그 감출 게 있는지 몰라도 결국은 어, 못 들어가고 그 국방부하고 합참 건물 같이 국방부 이사관 지역하고 네. 그다음 헬기장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지역을 그런 거 돌아봤습니다. 보셨군요. 예. 근데 사실 돌아봤을 때 완전 공사판이더라고요. 그리고 음, 난장판이고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혼란하고 정리가 안 되고 그걸 하루 예. 전날이었는데 야 근데 내일부터 어떻게 저기에 대통령이 쓸 수가 아, 있지라는 아. 의문이 들 정도로 혼란했고요. 네. 거기에 또 외국 기빈들을 거기에서 맞이한다고 만나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음, 5층 자체는 임시 집무실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이 집무실로 쓸 것 같고 네. 나중에 결국은 2층을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네. 2층, 3층, 4층을 리모델링 하는 하고 있어요. 과정이니까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 어제는 임시적으로 2층, 3층, 4층을 리모델링을 아마 멈추고 깨끗이 잊고 또 했을 확률이 많고 이제 음, 오늘부터는 또 이렇게 리모델링 작업을 다시 2, 공사를 3층에 하겠군요. 하지 않을까. 아마 오늘 가면 또 되게 혼잡스러울 수가 있고 네. 근데 또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근무하니까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에만 밤에 퇴근 공사할지 이후에 공사할 수도 그것은 있고. 뭐 모를 일이고 하하. 네, 그래서 예. 아마 2층, 3층, 4층 리모델링 하는데도 아주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하고 거기 보면 16개 부대가 그 지역에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호 구역을 설치하고 아. 하는데 뭐 펜스 같은 나지막한 펜스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혼란스러운 아. 상태였고 예. 또 경호와 또 국방부하고 어떻게 이걸 구분할지 경계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음. 아직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국방부 이사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국방부 이사는 우선은 지난주 예. 주말까지 완료가 됐는데 음. 글쎄요, 국방부는 뭐 기존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업무 공백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이사해서 금방 선을 깔고 통신망 체제를 갖추면은 업무 수행은 하는데 네. 5군데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음. 업무 효율은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이런 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가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음. 어저께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던 안보실이라든가 비서실이나 위기관리센터에서 음. 운영하던 그 많은 컴퓨터들은 네. 이동을 안 시켰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물론 뭐 5월 9일까지 예. 그 써야 되니까 그 어. 이전을 못 했겠지만은 글쎄요. 그리고 그걸 다시 가져다가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음. 새로 사서 전부 다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아. 그러면 새로 다 사서 한다면은 그것이 예산 낭비인 거고요. 두 번째 그렇죠. 위기관리센터라든가 이런 데 네. 근무하던 인원들이 음. 한 명도 그리 안 갔어요, 실제. 전부 다 아.
그 기존의 공무원도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국방부에 파견된 파견. 공무원도 있고 뭐 여러 부서에서 공무원도 있는데 다 원복을 시키고 거기선 인원이 한 명도 없이 새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 단지 한 명 이제 통신선 관리하는 군에서 파견한 부사관 한 명만 그대로 통신선 때문에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 그럼 어떻습니까? 새로운 멤버가 구성이 돼서 예. 지금 그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를 정상화하는 데는 아마 한 6개월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서진 9명을 구성해서 업무를 예. 정상화시키는데도 한 9개월, 한 6개월은 걸렸어요. 근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그렇죠. 거 완전 부대를 부서를 창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만약 청와대로 네, 그럼요. 들어갔다면은 거기에 컴퓨터도 그대로 있고 뭐 그 모든 것이 시스템이 시스템이, 갇혀 있으니까 한데 예전 같으면은 그 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 파견됐던 공무원 그대로 몇 개월은 그 근무하게 합니다. 왜 업무의 연계성 예. 때문에. 근데 지금 다 복귀를 한 상태니까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연속적으로 발전할 거 아닙니까? 네. 역사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단절이 되고 하니까 아마 그 청와대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이나 안보실이나 위기관리센터가 외형적으로는 돌아갈지 몰라도 그 내부에서 업무 공백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좀 이 사무실 옮기고 이런 것도 좀 혼란스럽지만 시스템 자체도 네. 어떻게 될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염려가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특히 이 집무실과 관저 지역에 보면 규제, 뭐 안보 공백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계속 네. 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이런 것도 이런 우려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뭐 달라진 아유. 건 없는 거죠? 어저께부터 네, 네. 5월 10일부터 규제가 시작된 것이 있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당선인 시절에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때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는 추가 규제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규제가 있는 것이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임시 비행 금지 예, 구역이요? 임시 비행 금지 구역 자체는 규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뒷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네. 현재 국방부 건물 지금 대통령 집무실 건물로부터 2노티컬 마일 네. 약 한 3.7km 반경 그러니까 저 그것만 한강을 남겨둔다고 포함을 했잖아요. 해서 네. 지금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됐고 네. 서초동 사저에 저녁에 쓰시잖아요. 예. 거기도 1노티컬 마일 1.8km의 아. 반경의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00시부터 해서 2달 동안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됐고 예. 아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경호처하고 저것을 한 2달 하다가 네. 이제 그 시험 적용해 보다가 그대로 확정을 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인 규제죠. 거죠. 예. 왜냐? 그렇죠. 비행 금지 구역에는 저 안에는 비행기라든가 헬기나 드론, 네. 무인기 저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 들어가려면은 허락을 맡아 예.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 사항이 있느냐? 가장 문제가 헬기예요. 헬기가 한강 노선이 있는데 네. 그 정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저기 보시면은 화면을 통해서, 예, 저 그림은 5월 10일 이전에 현재 그 청와대 집무실이 있을 당시 그겁니다. 네. 그때는 P73AB 구역까지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었어요. 약 아. 8km. 예. 그럼 한강 지역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그 국방부와 합참 지역도 포함이 안 되고 왜냐하면은 한강 지역은 만약 응급 사항이 있으면 빨리 헬기를 투입을 해야 되고 또 한강로가 저 점선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저것이 한강을 연해서 가는 헬기 항로입니다. 네. 저것을 이제 쓰기 어렵죠. 왜 헬기가
한강을 연해서 가느냐? 네. 도심권 위로 가게 되면 소음 문제도 있고 그렇죠. 헬기 지나갈 때 어. 소음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안전 문제가 있어요. 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피해가 바로, 헬기도 예. 있지만은 시민 밑에, 피해까지 예. 가잖아요. 그래서 한강로를 주로 쓰는데 저것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저 밑으로 하는 청색 이런 밑에 들어가는 네. 비행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 예, 지금은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강남 지역의 도심권 위로 헬기가 아, 지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렇게 되다 파란색 보니까 선으로 저희가 저- 표시해 놨습니다. 그렇죠? 파란색이 아니라 저기 네. 보면은 파란색 선 네, 그 네. 밑에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조금 전 그리고 저 그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매뉴얼 있잖아요. 예. 매뉴얼이 지금 예전에는 아주 체계화돼 있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다 하더라도 P73B라는 지역 8km에 들어오면은 네. 같은 비행 금지 구역인데 들어온 경고 사격을 해요. 음. 왜? 잘못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고 사격을 하고 P73A에 들어오면은 바로 사격을 격추시키는 겁니다. 네. 그런 이런 매뉴얼이 체계화돼 있었는데 임시 비행 금지 구역 한번 보시죠. 네. 다음 고전 아니요. 저기 보면은 네. 비행 금지 구역 하나로 돼 있잖아요. 단계화돼 있지 않고. 그렇죠. 그럼 바로 요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건 아하. 완충 구역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저런 매뉴얼이 아직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저긴 또 여러 가지 그 경호나 경비 보안에 네.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저게 사실은 보안상 뭐 대공진지라든가 이런 걸 표시는 안 했지만은 비행 금지 구역이 저렇게 바뀌면은 대공진지 있잖아요. 공중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미사일 진지라든가 네. 또는 뭐 이런 진지들을 그 조정도 하고 또 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거의 뭐 추가 설치 그 조정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또 그래요. 예, 추가하는 거는 이제 뭡니까 저기 무인기 아, 예. 를 잡는 레이더라든가 그걸 요격시키는 전파 차단기 요런 진지는 또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공 진지나 이런 걸 추가하는 게 없다라고 그때 조감도로 발표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약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저런 발표 내용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주제가 뭐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이다. 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10시 25분까지 좀 됐는데 미군 기지 환경 오염 문제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다음 하시죠. 시간에 예. 한번 또 집중적으로 네. 다뤄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이제 여야가 좀 바뀐 상황이 됐는데 국회가 좀 더 할 일이 많고 네.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국회가 바빠지죠. 사실 네. 이제 야당이 됐습니다. 어제 예. 우리 국회의원들끼리도 야당 뭐 7개명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당과 여당 의원의 차이가 뭐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어저께 일부 의원님들이 하시던데 사실 음. 국회의원은 법과 예산으로서 또 할 일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국회 할 일도 많고 또 현 정부를 견제해서 제대로 가도록 하는 역할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야당이 됐지만은 또 할 일을 찾아서 그야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잘 만들고 또 윤 정부가 네. 잘 갈 수 있게 견제 역할도 확실히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마이 TV 정말 이 고품격 인터뷰 저희가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링크 저희 댓글창에 있고요. 아니면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보이니까 구독해 주시고 오마이 TV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셔서 저희가 하는 방송 뭐 현장이나 아니면 인터뷰 프로그램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010-3270-3828 시청료 낼 수 있는 그런 번호도 화면 아래 있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십시오.